오늘 소개할 책은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내 몸 혁명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클린입니다. 이게 제가 다이어트, 약간 식이요법 이런 걸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살펴보다가 찾게 된 책인데요. 건너 이렇게 그 책을 계속 점핑하다 보니까 이 클린을 읽게 됐습니다. 알레한드로 융거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원래 심장 전문의신 분이에요. 심장 전문의.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현대인들의 병들을 연구하다가 그 문제의 근원을 찾으면서 결국 이분이 생각한 거는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들이 그 원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클린 플래그램을 창시하신 분이죠. 굉장히 유명했죠.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샘 앤 파커스에서 나왔고 2010년 9월 20일 날 출판된 책, 번역 출판이죠. 물론 번역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책도 제 나름대로 좀 메모를 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메모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나는 인도의 명상학교에서 지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법을 배웠다. 라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명상까지 하시는 그런 어떤 그 몸의 내부를 우리 몸의 아주 심연을 연구하는 그런 단계에서 결국 우리 몸이 이 지구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지구가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고 지구가 살아가는 법이 우리 사람하고도 똑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결국 사람이 살아야 지구가 살고 지구가 살아야 사람이 산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살이 잘 안 빠져요. 이제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빠집니다. 약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약으로 살을 빼는 거는 아주 지극히 별로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가급적 이제 지양을 하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좀 이제 중년 이후의 삶을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도 이제 성인병이라는 것들을 몇 가지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도 먹고 있고 그래서 그런 약도 좀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울 것이 많았던 책이고요. 나름 제게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어서 몇 가지 한 대열 대까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메모해 놓은 것들이 그걸 읽어드리고 한번 같이 이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책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인도의 명상학교에서 지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법을 배웠다. 비유를 들어보자면 강은 지구의 동맥이고 숲은 폐다. 산맥은 갈비뼈이고 수십억의 사람들은 지구라는 유기체에서 사는 많은 종류의 세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결국 이게 생명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까? 결국 지구를 여기서 비유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사람 최종 단계에서 세포에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도 결국 하나의 지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똑같다는 얘기건죠. 결국 지구와 사람은 같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같다. 그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도 결국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지구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후를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이제 그것들을 실감할 정도로 우리가 계절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에 있어서 정말 기후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지구도 병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본다면 얼마나 우리 지구도 심각한가. 지구에게도 클린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독소란 무엇일까?
여기서 독서는 독소입니다. 제가 발음을 좀 잘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독소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방해하고 신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독소의 종류는 다양하다. 성질이 완전히 다르고 발생의 근원이 수없이 많은 것처럼 독소가 일으키는 자극과 손상도 여러 가지다. 여기서 이제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독소 가운데 균체 내 독소, 정상적인 세포 활동으로 배출된 노폐물이다. 요산, 암모니아, 젖산, 호모시스테인 이 여기에 속한다. 이건 말은 좀 어려운데요. 이건 다시 한번 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독소 가운데 균체 내 독소는 정상적인 세포 활동으로 배출된 노폐물이다. 요산, 암모니아, 젖산, 호모시스테인 여기에 속한다. 이런 독소들이 체내에 늘어나면 병이 생긴다. 특정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혈중 요산 농도가 증가하면 통풍에 걸린다. 우리 몸의 안에서 이제 정상적인 세포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노폐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노폐물들이 결국은 몸 안에서는 독에 전혀 쓸모없는 이제 그런 부산물들이고 그게 이제 독소가 돼서 체내에 쌓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몸에서는 이런 독소들이 빨리빨리 배출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그것이 쌓이면서 과독소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몸으로 건강으로 형태로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균체 외 독소나 외인성 화학물은 의도적으로 또는 무심코 노출되는 인공 독소다. 해마다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화학물질은 단독으로 아니면 서로 결합하여 정상세포의 기능을 방해한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이죠. 사람 몸에서 정상적인 세포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화학물질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출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뭐 기호식품이나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새로 지은 집이나 뭐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된다면 결국 이것도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화장품을 제조할 땐 흔히 염료, 향기, 기포제, 안정제와 텍스처라이저 같은 중금속, 태닝제, 잉크, 알코올 등 수백 가지의 잠재적인 동물이 들어간다. 네.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죠. 그 화장품이 사실은 엄청난 화학물질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물론 이제 화장품들이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증을 하고 검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 완전 천연 화장품이 아닌 이상 이분 말씀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사람 몸에 쌓이면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욕실 수납장과 화장대에 있는 손톱 케어 제품, 헤어 제품, 데오도란트, 그리고 미용실과 네일숍에 있는 모든 제품들에는 자연에 하지 않는 화학 합성물이 들어있다. 이것들은 음식과 똑같이 염증,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분은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뒤쪽에 가면 뭐 권장하는 음식,
피해야 될 음식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음식 얘기는 뭐 어디서든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분은 특히 이제 그 화학 물질들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화학 물질 우리가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화학 물질들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내분비계의 혼란은 피부와 헤어 제품에서 발견되는 파라벤 성분과 관련이 있다. 많은 데오도란트 제품에는 땀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알루미늄이 들어있다. 데오도란트는 하나 이상의 화학물질을 순환계에 주입하고 독소를 배출하게 되어 있는 모공을 막아버린다. 때문에 피부는 2배로 강한 타격을 입는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도 예전에 데오도란트 제품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름 되면 이 땀이 많이 차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남성용 이제 데오도란트를 많이 쓰는데, 그게 결국은 땀을 말려버리는 게 아니라 땀이 몸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땀구멍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 데오도란트 자체가 엄청난 화학물질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래 독소가 몸에서 배출될 때는 땀을 통해서도 이제 배출이 되는데, 그걸 아예 막아버리니까 이 피부에는 2배로 이제 강한 타격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다음 이어지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 쓰는 물 역시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마시는 물과 마찬가지로 순환계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수돗물에는 얼마간의 염소가 함유돼 있다. 세균의 증식을 막기 위한 처리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 우리의 장에 사는 유익한 균까지도 죽게 된다는 점이다. 네, 우리 수돗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아이고, 정말 뭐 주변을 돌아보면 견뎌낼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최근의 연구 보고서들에 따르면 항우울제와 항생제, 호르몬제, 면역 억제제와 같은 일반적인 많은 처방약들이 샤워하는 수돗물에서 검출되며 이는 갈수록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네, 왜 갈수록 더 증가한다라는 게 당연하죠. 물이 계속 오염되니까, 물이 오염되니까 수돗물에 이 염소 계열 그런 이 살균제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난다라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식단은 몸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내에 다양한 염증을 일으키며 특히 심혈관 질환과 암, 심부전증, 통풍,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 처음으로 여기 이제 음식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죠. 물론 이제 육식이 기반이 되는 이제 식사를 하면 몸이 산성화된다. 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염증이 일어나고 몸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인간들은 원래 육식 동물이 아니죠. 원래는 잡식 동물이라고 해석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인간은 과일이나 이 채소나 그다음에 농경사회가 되면서 이제 곡물 정도를 먹고 원래 그게 주식이었죠. 사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부부를 만나면서 이제 동물은 간혹 가다가 이제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음식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예전에는 더 맞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가 되면서 아주 더 동물적인 이 식습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람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본은 불과 메이지 시대 때만 해도 거의 육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채식과 그 다음에 생선 정도를 먹었었는데 고기를 안 먹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한 지 한 200년 정도 된 거고요. 사실 그게 이제 그들의 이 유전자에 어떤 식으로 축적이 될지는 이제 사실 모르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도 뭐 예전에는 고기를 많이 못 먹었지만 요즘은 뭐 아주 사방이 고기입니다. 물론 이제 고기들이 정상적으로 뭐 저희가 스테이크처럼 그냥 고기 덩어리를 먹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조리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제 화합물들이 이제 합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고기가 굉장히 독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동물성 단백질은 가급적 피하자라는 라는 것이 이분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물은 해독 기능에도 필수적이다. 우리 몸은 물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말해 소변과 대변, 땀을 통해 대부분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구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물의 영향력은 생명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경에도 보면 생명수라고 되어 있는데, 물 없이는 결국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물이 기본적으로 몸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 노폐물들을 또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순환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엉뚱한 데서 이제 끌어모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같은 경우는 커피, 사람들 굉장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당연히 무서운 화학 주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먹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을 뺏어가죠, 몸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먹으면 그만큼의 물도 언제든지 더 먹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마신다고 내가 물을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은 언제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깨끗한 생수를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특히 대변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장에서 이동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음식과 음료수들,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식품과 소다, 알코올이 탈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네, 이 말씀이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번 보시죠. 또 계속 이어지는 이제 식품에 관련된, 우리 먹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대 식생활에서 부족한 또 하나의 기본적인 원료는 식이섬유다. 식물에서 공급되는 식이섬유는 영양소와 달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 간에서 처리된 독소가 대장으로 보내지면 식이섬유가 독소를 격리 배출시킨다. 그러므로 식이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독소가 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장을 자극하고 다시 몸으로 재흡수된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채소를 먹어야 되는지를 요 세 줄의 문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결국 물과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독소를 배출하는데 클린 시스템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 물과 식이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머리에 딱 박혀 있으면 물 안 먹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채소 안 먹을 수 없고 과일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 딱 나오죠. 특히 이제 변비 결려 있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육식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창자는 식물의 뿌리와 비슷하다. 둘 다 눈에 안 보이지만 물과 영양소를 흡수한다. 그리고 병이 들면 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식물은 잎과 가지에서, 사람은 피부와 머리카락에서 말이다. 네, 이게 또 중요하네요. 우리 뭐 탈모가 생긴다. 이거 뭐 스트레스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많은데, 탈모가 있는 현대인들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이거를 영양적인 가치나 아니면 독소가 내 몸에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식물하고 똑같다는 거죠. 식물에 이제 내가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 식물에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 잎의 끝에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잎이 끝이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이 걸렸다는 얘기죠.
이제 물과 영양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병이 들면 장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알려주는 거는 사람의 피부하고 머리카락이라고 한 겁니다. 예,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푸석푸석하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빨리 물과 그다음에 밸런스가 맞는 영양소를 잘 흡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식단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계속 뭐 약으로 아니면 뭐 영양제로 이런 것들로 극복하시려고 한다면 아마 계속 반복되는 무한 루프에 빠지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요 문장에서 바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유산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사실 유산균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분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인지 저는 이거 유산균뿐만 아니라 뭐 비타민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이 문장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으로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님의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내 몸 혁명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클린을 북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약회사나 전문회사에서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서 계속 커피를 마시고 도넛을 먹는 것은 마치 돌진하는 코끼리에게 콩알만한 공깃돌을 던지는 것처럼 쓸모없는 행동이다. 자, 커피나 밀가루 같은 것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서 유산균을 먹으면서 그런 걸 먹으면 결국 아무런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북로그를 두 번째 만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자리를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메모해 놓은 것도 그렇고, 아직은 뭐 정확하게 자리를 못 잡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지만 뭐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늘진 않겠습니까?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두 번째는 클린,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봤고요. 저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서 zoominsky.com 여기에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이 내용들 그대로 텍스트로 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추후에 듣는 것 말고도 충분히 또 다시 원하는 문장들을 다시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북로그였습니다.